여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공개관계를 제안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떠난다면 오늘은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W와 들은 건 다 찰리 브라운 영화에서 어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죠? 내 청각이 5분 전에 멈췄어요. 이제 제가 들은 SS 소리가 귀로 피가 몰리면서 굉음에 묻혀버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극심한 분노로 테이블 위에 주먹을 쥐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관절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방금 나에게 한 말을 설명하려고 할 때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만 15분 동안 더 이상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금요일 밤에 퇴근하고 집에 막 들어섰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긴장을 풀고 아내와 함께 주말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얻은 가장 늦은 계획에 대해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내가 문에 들어섰을 때 내 아내가 식탁에 올려놓은 맥주는 내 계획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았고, 여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5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에 도달하기 전에 아마도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에 대해 조금 소개해 주세요. 제 이름은 라버트 베이더입니다. 저는 20대 8세이고 컨설팅 회사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키는 511이고 몸무게는 약 205 엘프스이고 갈색 머리이고 눈과 매일 체육관 방문과 아침 5시 달리기로 몸매를 유지합니다. 얼굴이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엘러이지만 보통 아이더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나보다 2살 어립니다. 오오 굴곡이 있지만 몸매가 좋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체육관에 갑니다. 그녀는 어깨 바로 아래에 금발머리가 있습니다. 파란 눈 팽팽한 다리는 작은 허리에 죽을 만큼 팽팽한 다리와 30개의 포드 가슴. 그 당시 대학 파티에서 만났던 얼굴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녀 이름은 엘러 메스터즈였습니다. 그녀는 회계학 학사 학위를 마치고 있었는데 저는 이미 석사 학위를 취득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 지내고 대학이 끝날 때까지 데이트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자신의 결정의 모든 결과를 완전히 고려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믿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 안에는 페미니스트적인 면이 있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내 이름은 당신이 알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하이픈으로 연결된 성 중 하나를 쓰고 싶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남편의 성 앞에 하이픈을 써서 스카트 파이기나 라드 클린턴과 같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녀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녀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내가 여성 혐오적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하고 매우 성공한 다른 여성들을 기억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해낸 그녀의 친구들은 가부장제가 여성을 예속시키기 위해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가부장제에 대해 끝없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히고 그녀의 성을 하이픈으로 연결하고 그녀에게 5번 읽게 한 다음 그녀가 여전히 그 이름을 사용하고 싶어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더 메스터즈바이터 그 아이디어는 갑자기 사라졌고 그녀는 결혼 전 이름을 내 성으로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타고난 금발이군요. 그렇죠. 저는 결혼한 지 거의 5년이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작업을 시작했고 이제 2달 남짓 남은 5주년 기념일에 그녀를 임신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임약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항상 보호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5주년이 되는 날 밤에 처음으로 보호장치 없이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밤이 될 것이므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내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손에 맥주를 들고 이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가지 끔찍한 말을 들었고 분노가 커졌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 1달 정도 조금 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없애야 합니다. 내가 자리를 잡고 엄마가 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아이더는 설명하려고 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봅시다. 나와 결혼하면서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고 싶습니까? 모두를 떠나겠다는 서약을 완전히 어기고 다른 남자와 파티하고 자고 싶습니까? 그리고 넌 내가 괜찮기를 바랐잖아. 미쳤어? 마지막 문구를 외칠 뻔했어. 봐봐, 이제 1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번 기회의 계획대로 특별한 5주년 파티를 열려면 마지막 남은 귀리를 바느질해야 해. 휴식 시간은 끝났습니다.
난 정착하고 남은 평생 동안 사랑스럽고 충실한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돼, 로버트.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거라 진심으로 바람 피우지 않기 위해 어떻게 다른 남자들과 바람 피우지 않고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겠어요? 당신이 그걸 알고 공개하면 반역죄가 아니고 내가 숨기려고 하면 바람 피우는 거죠. 등 뒤로 달려가세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매일 밤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에만 있을 것이고 저는 아침에 집으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며칠 밤 사랑을 나눌 것이고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반드시 청소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엉성한 시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첫 데이트를 한 후에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뱉어내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모두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의 이름으로 당신 머리에 이 바보 같은 생각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출처였지만 어쨌든 물어볼 줄 알았는데 가족을 시작하려는 우리 계획에 대해 수지에게 얘기했어요. 수지 확실히 4번 이혼한 동료 수지를 말하는 거죠. 전 남편 4명 모두를 속인 수지와 똑같은 수지요. 그녀의 결혼 조언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녀는 가족을 시작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놓쳤을 수도 있는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고 훌륭한 엄마이자 충실한 아내가 될 수 있다고 그녀도 제안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의 이 경험이 당신을 기쁘게 할 몇 가지 새로운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 자신의 사랑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나은 종말 생활에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겪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몇 번 더 말다툼을 해보았지만 매번 격추돼서 알았어. 이제 큰 총을 꺼낼 시간이야. 내 바람과 상관없이 넌 이런 일을 겪을 게 뻔하니까. 첫 데이트는 언제 계획하고 있니? 아직 데이트는 없지만 수지와 저는 내일 밤에 클럽에 갈 계획이에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를 여기로 데려오려고 하면 아주 나쁘게 끝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난 결코 그렇게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그 사람 집으로 가거나 호텔방으로 돌아가거나 벌금을 물고 돌아가거나 할 겁니다. 나는 그런 허가를 전혀 내리지 않으며 그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에서 내 의견은 귀하의 결정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여기에 당신이 있을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난 아무데도 안 갈 거야.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밤만이야.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함께 있을 거야. 아니, 난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단호하다면 떠나버릴 거야. 난 상관하지 않아. 어디로 가는데 여기서 살지는 않을 텐데 다른 남자들과 데이트하고 가늠하는 동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여긴 내 집. 이기도 해. 나를 그냥 쫓아낼 수는 없지. 이 집이 실제로 속한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에 나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지와 함께 이사해야 할 것입니다. 밤새도록 추웠고 다음날 그녀는 나를 다른 침실에서 재우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침대는 그녀의 것만큼이나 내 것이었고 그녀가 나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싶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자려고 했어요. 그녀는 다른 곳에서 자면 됩니다. 우리는 다음날 8시쯤에 서로를 거의 피했습니다. 아래층에 그녀의 LBD 스타킹과 가터 벨트가 없습니다. 가터 벨트나 스타킹의 윗부분은 보이지 않았지만 4인치 힐을 신고 있는 모습에서 그녀의 머리는 스타일링되었고 그녀는 마을에서 밤에 화장과 보석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클러치 뭐 잊어버린 거 없어? 아니, 나 휴대폰 지갑이랑 신분증이 있어. 그게 나한테 필요한 전부인 것 같아. 여행 가방, 옷, 화장품, 세면도구 등등 밤에만 떠날 예정인데 왜 이게 다 필요해? 아침 전에 돌아올게요.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물쇠를 갈아줄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고집하는 한 여기서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만큼,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으로 나가면 그녀가 진입로에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대답하려던 순간에 당신은 다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저 가봐야 하는데 집에 가면 얘기하자. 그 사람이 몰랐던 건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내가 그 사람 휴대폰에 숨겨진 앱 몇 개를 설치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도 읽을 수 있어요. 그녀의 전화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마이크와 카메라를 활성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집을 떠나자마자 그녀의 마이크를 활성화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수지와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지금 바로 들을게요. 일하러 먼저 딸에게 문잠금 장치를 내가 구입한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명령한 다음 그녀의 차를 차고에서 꺼내고 차고 문 오프너를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리모컨을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의 옷을 모두 챙겼습니다. 세면도구와 화장품 받은 편지함에 적혀 있습니다. 2시간 후에 미리 사둔 걸 다 차에 싣고 이제 수지와의 대화를 들을 시간이야. 맙소사 화났구나. 경고해서 일주일 정도 화를 낼 테니 지나갈 거야. 그냥 놔둬. 그가 밤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 다음 며칠 동안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개와 같습니다. 적절하게 보상하면 무엇이든 달아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트릭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들의 모습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태도. 그래, 난 단지 당신이 나를 설정하고 있는 이 남자가 내가 내일 밤 라브과 아름다운 밤을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밤에 목욕에 몸을 담그도록 하세요. 고통을 덜어줘야지. 이제 팬티를 벗고 차에 두고 가세요. 오늘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벗으려면 먼저 입어야 했어요. 오, 꼬마 둘 다 웃었어요. 내 생각에 소이는 54대 대단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이나모. 그녀는 범퍼 에메랄드 녹색 눈까지 쭉 이어진 길고 불타오르는 빨간 머리를 갖고 있고 천사 같은 얼굴. 38개의 가슴은 약 100만 번에 걸쳐 작은 낭비로 조각되었으며 황홀경에 빠진 길거리. 고양이의 도덕은 4번의 결혼 생활 모두에서 끝났습니다. 그녀의 불신앙으로 인한 이혼. 이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26세에 불과했고 30세가 되기 전에 4번 이혼했습니다. 아니, 클릭한 적은 없지만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환영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그녀의 침대에서 나는 또한 그녀가 아이더에게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을 하라고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녀와 일종의 3인조 이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클럽에 도착할 때까지 조금 더 들었습니다. 클럽에서 무엇이든 들으려는 것은 절망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소음이 너무 많아서 대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GP 위치를 모니터링하여 온라인 뱅킹을 시작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당좌 예금 계좌의 절반이 상환되고 공동 신용카드가 취소되었습니다. 저축한 금액이 모두 해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개설했고 투자금 중 약 70건을 제 이름으로 된 별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아이더 휴대전화의 GPS가 움직이고 있어서 마이크를 다시 열었습니다. 물론 아이더가 말을 했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그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내 휴대전화가 바스락거리며 울리고 있습니다. 안녕 수지, 잘 지내요? 안녕 아가씨. 춤추던 저 남자랑 떠났나요? 응. 내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거야? 우리가 1시간 정도 여분의 침실을 사용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문제 없어. 아마 곧 그 친구와 함께 도착할 거야? 재미있게 놀자고. 끝나고 샤워해야 나중에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분의 욕실에 샴푸와 바디워시를 좀 넣어 두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요. 이 시간쯤에 카메라를 켜서 봤어요.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를 볼 수 있다면 그녀가 전화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을 때 그 모습을 살짝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생겼다는 것뿐이었습니다. 30살쯤 되는 검은 머리 가늘어지고 앉았을 때의 키로 판단하면 나보다 키가 조금 작았다. 수진의 집에 도착한 걸 보고 아직 운전 중이니까 다 껐다. 들릴 때까지 계속 들었다. 전화기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속임수에 대한 오디오 증거를 얻기 위해 그녀의 전화기가 같은 방에 있어야 했어요. 영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잠깐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없애버릴 수는 없나요? 안녕 자기.
잘 지내요. 아이더와 저는 지금 수지에 있습니다. 조금 긴장을 풀고 나면 그녀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줄 거예요. 몇 시간 후에 돌아올 거예요. 우리 그냥 영화 찍었는데 내가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난 괜찮아. 걱정은 그만 두어. 시간 뒤에 봐. 알았어. 안녕. 그 사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내가 전화를 끊었을 때 내가 친절한 말을 하지 않았거나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내가 마지막에 작별 인사를 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기적에 의해 그녀는 그녀와 함께 침실로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더 잘 이야기할 때 거기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램프에 기대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카메라는 침대 대부분을 꽤 잘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정에서 이것을 사용했지만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디오를 충분히 시청하여 그들이 실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창을 최소화하고 그녀가 나가서 내가 본 다른 남자들과 밤을 보내기로 결정하면 계속해서 잘 녹음했습니다. 그냥 집에 앉아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파란 공을 얻을 이유가 없습니다. 옛말에 거위와 그 모든 쓰레기가 그녀를 망친다는 속담을 아시죠? 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재미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문지르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수지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주말 내내 집 주변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낡은 트럭을 수리하며 보냈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싸게 구입한 1972년형 게이시 픽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제 내장된 350 엔진을 설치했습니다. 기존 3단 수동 변속기를 보어그 오어너 슈퍼 104단 수동 변속기로 교체했습니다. 12V 후방 차동 가죽 버킷 시트와 매트 검정색 페인트만 남았습니다. 엔진을 연료 라디에이터에 연결하기 위한 강철 편조 라인 설치 및 진공 피팅 작업으로 일주일 내내 주의가 산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더와의 의사소통이 중단된 이후로 트럭을 마무리하고 도로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방문했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의 절반을 그녀에게 주지 않을 방법이 정말 없었습니다. 이 주의 이혼법은 하드코어 페미니스트가 작성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남자라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이혼을 망쳤습니다. 여자는 가난한 사람을 속이고 결백합니다. 충실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남편은 결국 그녀의 바람둥이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가늠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남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내 트럭은 청소되었고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한 후 저녁을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작은 향수 옷을 입었어요. 멋진 새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었어요. 검정색 버튼다운 셔츠와 방울뱀 가죽 카우보이 부츠. 이제 기분 전환을 할 시간이어서 저녁을 시작하기 위해 멋진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저녁을 시작했어요.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세부사항은 있지만 티본 구운 감자와 야채는 훌륭했고 이제 시작하는 샐러드도 훌륭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떠나 메인 이벤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아이더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니 그녀와 수지가 클럽에 약 30분 정도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입니다. 이것이 아이더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더의 차에서 몇 칸 떨어진 곳에 주차하면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더가 오늘 지정된 운전자인 것 같았습니다. 수지가 그녀를 좌초시키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 계획은 조금 더 쉬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걱정한 것이 아니라 주로 수지가 운전 중이라면 나와 함께 떠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수지가 어떻게든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킬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자 계획 B. 나는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렵지 않게 수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손에 잔을 들고 그들의 테이블에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아이더가 라브이라는 남자와 춤을 추기 위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아마 당신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이더가 이사 온 이후로 내가 대답한 것과 같을 겁니다. 오늘 밤에는 이 클럽에 가보고 재미있게 놀아볼까 생각했어요. 춤추는 걸 좋아해요. 아이더가 나와 함께 여기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이더가 여기 없는데 그게 당신이 나와 함께 춤추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아이더는 화장실에 있거나 댄스 플로어에 혼자 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확실히 미소로 변하기 전에 나와 춤추는 것을 꺼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기꺼이 당신과 춤을 출 것입니다. 우리는 느린 번호가 나오기 전에 세 곡의 빠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그녀를 끌어당겨 노래 한 곡 반쯤 지나서 아이더가 나를 알아차리기 전에 그녀를 내 가까이 안았습니다. 나는 거의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플로어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어. 이제 그 사람이 화를 잘 숨긴 채 나를 바라보는 걸 봤어. 아, 이 불쌍한 놈아, 아직 환하게도 시작도 안 했어. 수지가 나를 꽉 안고 천천히 함께 춤을 추는구나 싶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수지는 폭탄이므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의를 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면 그녀도 그것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나를 바라보며 눌렀습니다. 아이더를 향해 몸을 돌리면서 나는 노래가 끝났을 때 천천히 손을 수지의 5번째 지점으로 내렸습니다. 나는 수지를 그들의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나를 초대했고 물론 돌아가는 길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멈추고 웨이트리스에게 물었습니다. 술을 상쾌하게 하려고 나는 신사답게 술 3잔을 모두 내 탭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로버트,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이다는 화를 내며 쉭쉭. 무슨 소리야? 나도 너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재미없잖아. 이건 금지야. 순진한 척 하지 마. 내 저녁을 망치려고 여기 온 거야. 그녀는 정반대로 침을 뱉었어. 아이더, 난 내가 여기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 너 이사한 이후로 우리가 한 번도 말을 안 한 거 기억나?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직장 동료들로부터 이 클럽에 대해 들었는데 당신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확인해보고 술과 춤을 즐기며 즐거운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는 정상이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뜻인가요? 왜냐하면 나는 수지에게 돌아서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아이더는 앉아서 화를 내는 것을 보았고 나는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나를 질투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남자들과 춤을 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을 다듬고 가능한 한 유혹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른 남자가 와서 그녀에게 춤을 청하는 것을 볼 때마다 수지와의 시간을 독점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들이 테이블에 오기도 전에 그녀를 댄스 플로어로 끌어당기세요. 우리가 몇 시간 후에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더가 댄스 플로어에 있을 시간이고 수지는 잘 준비되어 있고 수용할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너네 집에서 나랑 만나자. 귓가에 숨을 쉬며 속삭였어. 아이더는 곧 도착할 거야. 문제가 되지 않나 추측해. 그녀는 자신의 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걸로 지옥에 대답했어요. 그녀는 계속 운전 중이에요. 그녀는 스스로 집에 갈 수 있어요. 가자. 내가 그녀를 지켜줬어요. 내가 그녀를 운전하는 동안 긴장한 채 그녀의 드레스는 그녀의 머리 위로 당겨져 바닥에 떨어졌고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거의 나를 그녀의 침실로 끌고 갔다. 그날 밤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연습 막정점에 도달했는데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퇴원했습니다. 수지는 너무 바빠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친밀한 더블 보너스를 받을 때 매우 시끄럽습니다. 아이더의 방은 수의 방 옆에 있으며 약 2시쯤에 야른 벽으로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절한 아침 그와 다시 먹은 아침 식사는 말할 것도 없이 어색했고 우리가 떠날 때 아침 소란으로 아이더를 깨웠어요. 그녀는 이미 부엌에 있었어요. 커피. 내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아이더가 물었어요. 모든 것이 다예요. 알았어. 내가 직접 할게. 그녀가 물었을 때 나는 그녀의 얼굴에 살짝 웃는 것을 알아차리고 대답했다. 내가 찬장에서 깨끗한 컵을 꺼내 CG 옆에 섰고 그녀가 컵을 채우는 동안 그녀가 만든 커피에 무엇이 들었을지 알 수 없다. 그 후 나는 그녀와 수지 사이에 거의 대화가 없었으며 나는 수지와 클럽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더는 결국 우리 둘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둘과 둘을 합쳤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가 수지를 데려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에 있는데 트럭을 보고 화가 나서 밤에 집에 데려온 남자가 다시 차에 뛰어올라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이더는 내가 떠난 직후 아침 식사 중에 나를 늑대처럼 바라봤습니다. 나는 의욕이 있고 정말로 의욕이 있을 때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더는 매우 매력적인 미혼 여성들과 일했습니다. 그녀의 회사 행사와 우리가 주최한 파티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물론 그들의 연락처 정보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그들 대부분이 나와 데이트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아이더와 내가 아직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거 했다고 설명하자 그들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더와 아이더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나의 작은 에스커페이 때문에 곧 아이더와 사무실에 있는 대부분의 미혼 여성 사이에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더의 친구 및 동료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술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을 댄스에 초대했습니다. 아이더가 지피 추적 앱이고 그녀의 휴대폰에 있는 음성 및 영상 앱이 금광이 된 곳에 꼭 나타나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제가 데이트했던 그녀의 동료 대부분이 나와의 데이트에 대해 극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밖에 나가서 남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녀와 수지는 더 많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가서 저녁을 먹고 춤을 추고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더의 호언장담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원래 방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내가 마지막 야생 귀리를 꿰맬 때 나를 기다렸다가 가족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거나 밤을 보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지도 의아해했습니다. 나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잘할 건데 난 재미있게 놀았고 다른 남자들 중 누구도 라브처럼 날 흔들 수 없어. 그리고 우리 기념일이 다가오고 우리는 기념일 밤에 아기를 갖기 시작할 계획이 있어. 그 사람은 여자를 궤도로 보내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이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왜 그 사람을 여기로 데려와 남편을 밤새도록 때리고 다음날 아침에 진정하게 했는지 알아요?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을 때 내가 뭘 해야 했을까? 그 사람은 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내 모든 버튼을 눌렀어요. 나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좀 보여주면 돼요. 존경해요. 알았어. 미안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전화도 안 했으니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내가 아니거든요. 그가 우리의 싱글 동료들을 모두 확인했다고 화를 내야 해요. 맙소사 이 동료들이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제 내 것을 되찾을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당신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다시 돌아와서 가족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게요. 나는 이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계획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최종 지시를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까지 일주일 남짓 남았고 잊을 수 없는 휴가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더가 나중에 전화했습니다. 그날 당장 집에 가고 싶어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그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또한 집 주변에 할 일이 있어서 원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그녀가 그것을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결혼 기념일 선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녀가 침실 중 하나를 개조하는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몇 가지 힌트를 떨어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한 보육원에 나는 실제로 그녀가 우리 기념일에 와서 그녀의 깜짝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실제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완료되었으므로 그녀가 놀랐을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이었고 기념일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파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 바비 열쇠와 수영장 파티를 가졌습니다. 아이더는 제가 지난 2개월 동안 수영장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모두 거기에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손님 몇 명은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때 맞춰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내가 이다에게 오라고 한 것은 이때였다. 이다는 집 앞에 많은 차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파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는 여행 가방을 집으로 들고 들어오며 놀랐다. 괜찮습니다. 주빈이 도착했습니다. 라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렸습니다. 오늘 밤에는 나가서 조용하고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안 돼요. 오늘은 큰 휴일이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함께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축하하려고 여기 왔다고 설명했어요. 오, 알았어요. 자기야, 조금 놀랐어요. 이런 건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잘 대답했어요. 여행 가방은 여기에 놔두세요. 나중에 처리할게요. 저녁 식사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할 거예요. 귀빈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줄을 서겠습니다. 이다는 빠르게 일에 빠져서 재미있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치워졌습니다. 뒷마당에서 아이더는 수영장과 집의 다른 몇 가지 변화에 매우 놀랐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꼭대기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가 한 일을 보고 싶다고 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전히 내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침실을 아기방으로 드디어 나머지 놀라움을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특별한 날에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모두 진정하고 들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스테레오가 꺼졌고 모두가 조용하고 감동했습니다. 여기로 더 가까워요. 좋아요. 오늘 와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이더가 제 옆에 섰을 때 같이 여기로 오실 수 있나요? 먼저 계속했습니다. 먼저 어제가 제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 아는 유일한 사람은 내 전 상사입니다. 그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한 달 전에 통지하고 내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만의 컨설팅 회사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출의 자유가 더 커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더는 오늘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마지막 말을 강조했을 때 거의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더와 저희 5주년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모르는 것은 우리가 오늘 가족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다와 우리의 관계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기념일 선물이다. 이 말과 함께 나는 조용히 옆으로 몇 걸음 물러나고 일행의 끝에 빨간 고용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는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다 베이더가 당신을 섬겼다고 말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한 것은 여러분 대부분이 모르는 여자입니다. 2개월 전에 아이더가 나에게 자신이 다른 남자들과 데이트하고 자겠다고 말했고 내가 이에 동의하는지 묻지 않고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할 예정이고 그것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난 2개월 동안 그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른 남자들을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히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평하게 말하면 나도 다른 여자와 데이트했지만 아이더가 이미 결혼 서약을 어긴 후에 시작했습니다. 아이더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혼을 약속합니다. 안심하세요. 저는 아닐 테니 제가 집에서 몇 가지 개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아이더에게 말했어요. 제가 한 일이 바로 제가 한 일입니다. 제가 추가한 수영장과 아래층에 몇 가지 다른 일도 보았습니다. 안방 침실도 다시 칠하고 더 큰 새 샤워 시설도 설치했습니다. 마스터 욕실의 자쿠지 욕조로 2개의 작은 여분의 침실 사이의 벽을 뜯어서 자체 욕실이 있는 하나의 큰 침실로 확장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매우 구체적인 이유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머리 여자와 10살 빨간 머리 소녀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 변호사 테러 OAI와 그녀의 딸 시몬 테러를 만나길 바랍니다. 저는 이달 전 아이더가 갔던 월요일에 테러를 만났습니다. 클럽에 가서 첫 남자를 데려왔고 그 이후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친해졌습니다. 아직 우리 둘 다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그녀가 더 이상 그렇지 않으면 시몬과 저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변호사와 함께 할 계획인데 임대료가 곧 오르고 테러와 시몬이 나와 함께 이사할 예정입니다. 나는 아이더에게 돌아가서 여행 가방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이더에게 차에 다시 가져가시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성급하게 우리 결혼 생활을 망쳤습니다. 아이더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비명을 지르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빨리 소리쳤습니다. 우리 가족은 깜짝 놀라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테러와 시몬은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반응에 대비했고 내가 그들에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테러와 저는 키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나갔고 그녀와 시몬과 그들의 아파트에서 몇 저녁을 보냈지만 우리는 내 이혼이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것을 보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을 발견하여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 여러 번 집을 나갔지만 결국 불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마침내 떠났습니다. 아이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날 가서 그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스파이 앱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다르게 처리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테러와 특히 시몬을 다시 이 문제에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왜 그랬을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 간단한 대답은 분노입니다. 아이더가 한 일에 화가 났습니다. 또한 아이더가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우리 결혼 생활을 망쳤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더가 나에게 초래한 고통을 공개적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을 죽였습니다. 내가 그녀를 미워하게 만들었어. 나는 그녀가 사랑의 상실과 그로 인한 증오를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녀가 수지와 함께 사는 동안 직장에서 그녀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증거가 담긴 패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성숙하고 모두를 위해 훨씬 덜 고통스러웠을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나는 내가 한 일을 했습니다. 아이더는 수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의 목구멍에 닿기 전까지 약 2주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그녀는 그녀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아파트 도시에서 그녀를 자주 봅니다. 나를 볼 때 그녀의 표정은 슬픔과 분노를 번갈아가며 나타납니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직업 그녀와 함께 일해야 했던 다른 많은 여성들과 데이트하는 스트레스가 그녀에게 너무 컸습니다. 나는 또한 테러 시몬과 내가 다시 저녁을 먹을 때 가끔 그녀의 가족을 봅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는 그냥 무시합니다. 테러와 시몬 아이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더는 이혼에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곧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테러는 내가 아이더의 동료들을 계속 만나면서 아이더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아이더는 빛나는 메시지를 듣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직장에서 4번째 데이트를 한 날 아침에 동료와 함께한 밤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을 해소한다는 문서가 도착한 날 테러와 시몬은 1년 후 나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테러와 저는 또 다른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